지난 17일 저녁 타이완 의회. 야당 국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둘러싸자 여당 민진당 의원들이 진입을 시도합니다. 몇몇 의원들은 바닥에 내팽개쳐집니다. 의회의 권한을 늘리고 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법안 통과를 놓고 갈등이 불거진 건데 사실상 신임 총통의 취임을 앞두고 정부를 견제하려는 야당과 그걸 막으려는 여당의 힘겨루기였습니다. 라이칭더 신임 타이완 총통은 이렇게 뚜렷한 다수당이 없는 여소야대라는 험난한 국내 정치 구도 속에 어제 취임했습니다. 그의 취임사는 현상 유지에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新政府将秉持4个坚持，不卑不亢，维持现状。 즉 하나의 중국을 앞세워 통일을 서두르고 있는 중국에 굴복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과도하게 자신들이 독립 노선을 추진해 도발의 구실을 만들지도 않겠다는 임기 4년의 집권 기조를 밝힌 겁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타이완이 주권 국가임을 분명히 하면서 중국을 향해 자신들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위협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我也要呼吁中国停止对台湾文攻武吓，一起和台湾承担全球的责任。 네티즌의 취임사 접근을 차단했던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경고를 날렸습니다. 台独注定是死路一条，以台制华必遭失败。 타이완 안팎에서 험난한 경랑을 맞닥뜨렸다는 평가를 받는 라이칭더 총통. 과연 그의 바람처럼 현상 유지를 하면서 양안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라이칭더 총통의 성향을 우선 살펴보자면 그는 독립 성향의 민진당에서조차 이전 차이잉원 총통보다 더한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타이완 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하면서 민심의 지지를 얻었는데 오죽하면 중국이 그가 대선 후보로 확정되던 날 그를 배신자, 트러블 메이커다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했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미움을 받아온 라이칭더 총통은 분명한 독립주의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양안 관계가 급격히 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민진당 소속이고 원래 독립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색깔을 완전히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의 수위는 매우 조심스럽다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국민들 대부분이 통일과 독립과 관계없이 살고 싶어해요. 경제협력이나 교류협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단절을 하고 또 축소를 과도하게 한다고 했을 때는 정권에 대한 지지는 굉장히 내려갈 겁니다. 라이칭더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1월 13일 당선 이후에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대중 정책에 관해서는 차이잉원 정부의 그 노선을 그대로 따를 거다. 이 정도만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새로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중국을 자극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을 거다. 그가 취임사를 통해 향후 정권 운영의 방점이 현상 유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지만 집권 여당인 민진당이 의회를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헌법이나 국호 수정과 같은 시도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在对等尊严的原则下，以对话取代对抗，交流取代围堵。 라이칭더 총통으로선 집권 여당 내부의 강경 독립 세력과 현실 정치를 중시하는 세력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과 동시에 성장의 지체, 그리고 만성적인 저임금, 불평등 심화와 같은 민생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그가 취임사에서 타이완을 반도체 칩을 만드는 실리콘 섬이라는 기초 위에서 인공지능의 섬으로 만들겠다며 기존 반도체 주도 성장 전략에서 더 나아가 인공지능, 그리고 무인기, 우주, 해양을 경제정책의 키워드로 제시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라이칭더 총통의 기조가 비록 독립은 희망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급격한 현상 변경 리스크를 원하지는 않는 대체적인 타이완 여론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독립하고 싶어 하죠. 분명히 공산화되는 걸 싫어하죠. 그러나
그거를 자꾸 독립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이 평화로운 시장 경제를 손해받고 싶지 않은 거죠. 100만 명 넘는 사람이 지금도 대륙에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민진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도 현상 유지가 1번인 거죠. 민진당이든 국민당이든 다 현상 유지, 다시 말해서 안정적인 양안 관계를 가지고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대목에 굳이 독립이라든가 독립에 준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걸 해서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즉각 반발하는 중국의 대응만 놓고 봐도 향후 양안 관계가 출렁일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타이완산 폴리카보네이트 반덤핑 조사에 이어 타이완의 무기를 판 보잉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군용기 6대가 총통 취임식 전날부터 24시간 동안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서 타이완 영공에 진입하는가 하면 해협 인근에서 작전하는 중국 군함 7척이 탐지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도 말로 공격하는 문공, 무력으로 협박하는 무한은 물론이고 경제 압박 등의 수단도 수위를 조절해가며 계속 동원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초 미 경제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고 미국이 개입할 경우 세계 전체 국내 총생산 GDP의 10%에 해당하는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 3천조 원이 줄어드는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경제적 피해 규모가 GDP의 23.3%, 타이완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고 특히 한국 반도체 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최근 미 국무부의 당국자도 언급했듯이 타이완을 둘러싼 무력 충돌이 임박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긴 하지만 양안 관계는 우리의 경제, 외교, 안보와도 결코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항시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고 추이를 계속 면밀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